맥주 두 잔과 위스키 한 잔이 같은 양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이거 한 잔 먹는 것보다 맥주 두 잔 먹는 게 훨씬 덜 자극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음주가 장상평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음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술은 장상폐하생이나 위축성 위염, 그냥 일반적인 위염에 있어서도 가장 안 좋은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술을 무조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술을 안 먹으면 좋다고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면 끝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피치 못하게 나의 증상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고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이 어떤 식으로 위에 안 좋게 작용할까요?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위염, 장상파생의 경우에 점막이 얇아져 있고 혈관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그 혈관 확장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혈류가 혈관을 이렇게 터뜨리게 됩니다.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 염증이 더 심해지겠죠. 또한 우리가 알코올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코올은 이렇게 유분을 닦아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피부에 문질러 보면, 알코올을 문질러 보면 그 피부에 있는 기름기가 싹 닦여 나가면서 하얗게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알코올이 들어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에 있는 점막층은 이렇게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닦여 나가게 되면 보호층이 없어지면서 위험을 더 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강한 위산이 나오면서 그 알코올과 위산이 동반으로 작용을 해서 점막을 더 소실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알코올은 위장병, 특히 위염, 위축성 위염 이런 쪽에는 아주 안 좋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먹는 게, 술을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장상폐하생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심각 단계, 주의 단계, 초기 단계로 저번에 나눠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장상폐하생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분들은 이유 불문하고 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술을 드시는 순간 그 증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악화되기 때문에 금주를 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심각한 단계에서는 술을 드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 단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드셔야 된다, 이럴 경우 어떻게 술을 드셔야 되냐면, 최대한 도수가 낮은 술을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수가 낮은 술이라도 많이 먹으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도수가 낮은 술이 위에 자극을 훨씬 적게 줍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의 농도가 낮았을 때 위 점막세포에 작용하는 어떤 강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맥주 두 잔과 위스키 한 잔이 같은 양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이거 한 잔 먹는 것보다 맥주 두 잔 먹는 게 훨씬 덜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수가 높은 술을 먹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물에 술을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물이랑 술이랑 섞어서 드시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 소맥, 맥주랑 소주랑 섞어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총량이 많아지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술을 드신 후에 물을 계속 섭취를 해줘서 위 안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낮춰주고 알코올의 배출을 빠르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변을 통해서 알코올 역시도 빠르게 몸에서 돌아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단계에 속하는 장상폐하생 환자의 경우 이렇게 술을 농도를 낮춰서 드시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빈도를 최대한 낮춰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장상폐하생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술의 농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빈도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기 환자의 같은 경우에도 술을 안 드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술을 내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드시던 분이다. 그러면 최소한 한 번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왜 그렇게 빈도를 낮춰야 되냐면, 술의 알코올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된 위 점막이 회복되는데 한 4,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술을 드신 다음에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술을
먹고 내일 또 술을 먹었다. 위 점막 보호막이 없어진 상태에서 알코올이 들어와서 세포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연속적으로 먹는 것이 그래서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실 때 안주도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딱딱하거나 질기거나 위를 자극할 만한 그런 안주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콩이나 오징어 이렇게 질기고 딱딱한 것들은 위를 긁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또 과일도 위산을 이렇게 분비 촉진시키기 때문에 술안주로 과일을 드시는 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화성 환자한테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운 안주도 좋지 않겠죠. 어쩔 수 없이 술을 드셔야 될 때 권장할 만한 안주는 약간의 기름기가 있는 안주가 좋습니다. 수육, 익힌 고기 이런 것들, 튀긴 고기 말고 기름기가 좀 있는 육류를 같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이 유분을 제거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유분이 같이 들어가서 그걸 상쇄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음주를 하실 때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빈속에 술을 드시는 것입니다. 음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알코올이 바로 위벽에 닿게 되면 분명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드시고 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고 한 20분 정도 후에 알코올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장상폐화성이나 위축성 위염이나 알코올은 아주 악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장상폐화성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술을 드시게 될 때 최소한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술 이외에 다른 음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